2023년 11월 14일 새벽 3시 42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도심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아직 새벽의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도시 전체가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순간 중앙 방공망에 연결된 경보 시스템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5개의 적색 경보가 동시에 점등된 것이다. 북동쪽 약 900km 지점에서 발사된 스커드 B 탄도미사일 5발이 시속 2400km의 속도로 수도 리야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요격까지 허용된 시간은 고작 4분 30초. 5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중동 최대급 도심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재앙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중동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산 청웅-2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 투입되었다. 서방의 방공 전문가들은 이미 동시 5발 요격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날 밤 리야드 상공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리야드 외곽 사막지대에 위치한 알카르즈 방공기지. 레이더 스크린 위에 5개의 붉은 점이 또렷하게 떠오르자 사우디 왕립공군 통제실의 모든 경보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숫자와 궤적은 냉정하게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요격 가능 시간 4분 30초, 회피 불가. 통제실 책임자인 압둘라 중령의 손이 떨리는 가운데 긴급 통신 버튼을 눌렀다. 청웅 부대 즉시 대응 태세로 전환. 이건 훈련이 아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실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2년 전 한국에서 도입된 청웅-2가 중동의 모래 위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기지 남쪽 구역 야자수 위장망 아래 배치된 청웅-2 발사대 주변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경보음의 잠에서 깬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파견기술지원팀장 박민수 중령은 침낭에서 몸을 던지듯 빠져나와 컨테이너형 통제소로 전력 질주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사우디 운영병들은 이미 표적 지정과 발사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레이더 화면 속 5개의 표적은 초당 670m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고 박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년간 수백 번 반복했던 시뮬레이션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은 연습이 아니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은 실체였고 실패는 곧 수천 명의 생명으로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사우디 측 지휘관 파드 소련근 냉정하게 명령을 쏟아냈다. 1. 2 번기 표적 A, B 할당 3, 4, 5 번기 표적 C, D 대기. 청웅-2의 다기능 레이더는 5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탄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했다. 박민수는 보조 모니터에서 요격 확률 수치를 확인했다. A 94%, B 91%, C 88%, D 85%, E 82%.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실전은 언제나 이론을 배신해왔다는 사실을. 특히 5발 동시 요격은 천궁-2조차 실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시나리오였다. 통제실 한편에서는 미국 방공자문단 소속 제임스 핸더슨 대령이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10년 넘게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용해온 베테랑인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회의가 서려 있었다. 5발 동시는 무리야. 패트리어트도 3발이 한계였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2년 전 사우디가 미국산 대신 한국산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부터 품어왔던 의심이 지금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는 단순한 요격 실패가 아니라 한국 방산 전체의 신뢰도가 중동 전역에서 흔들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레이더 화면의 거리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900km, 850km, 800km. 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전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개발했던 다중 동시 교전, 알고리즘 8년에 걸친 연구와 247번의 실험 수없이 반복된 실패와 수정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파드 소령에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님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청웅은 이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라께서 함께 하시길. 그의 손가락이 발사 승인 버튼 위에 멈췄다. 압둘라 중령의 최종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 승인. 전 표정 요격 개시. 그 순간 사막의 정적을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청웅 2 발사대에서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고 불과 2초 간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미사일이 연이어 발사되었다. 총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약 40도 각도로 상승하며 밤하늘을 환하게 가르며 날아올랐다. 추진력에 밀려 모래가 사방으로 흩날렸고 통제시라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사우디 장교 12명, 한국 기술진 3명, 미국 자문관 2명 모두가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요격 미사일들은 마하 5의 속도로 상승하며 표적을 추격했고 청궁 2의 능동 레이더 유도 시스템은 각 미사일에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전송했다. 거리 120km, 90km, 60km. 숫자가 줄어들수록 박민수의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다. 8년의 연구, 2년의 배치 훈련,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의 명예가 이 몇 초에 달려 있었다. 첫 교전까지 30초. 녹색 점과 붉은 점이 레이더 화면에서 점점 겹쳐지기 시작했다. 파드 소령의 임에는 땀이 맺혔고 핸더슨 대령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압둘라 중령은 리야드 시내와 직결된 비상 통신망을 열어둔 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500만 명을 4분 안에 대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공 작전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 새벽 3시 43분 27초 리야드 상공 약 85km 지점에서 첫 번째 섬광이 밤하늘을 찢었다. 청웅 2 요격 미사일 1번이 스커드 미사일 A를 정확히 명중시킨 것이다. 40kg 고폭 탄두가 작동하며 표적은 산산조각 났고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여러 개의 작은 점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1번 요격 성공. 파드 소령의 외침과 함께 통제실에서는 짧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박민수 중령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직 4발이 남아 있었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기 때문이다. 3초 후 78km 상공에서 두 번째 섬광이 번쩍였다. 요격은 성공했지만 분리된 탄두가 레이더에 남아 있었다. 부분 요격입니다. 탄두가 살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리야드의 운명과 함께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다. 표적시와 D가 연달아 요격되었다. 통제시에서 두 번째 환호성이 울렸다. 5발 중 3발이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박민수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다. 표저2가 남아 있었고 표적 B의 분리 탄두가 여전히 낙하 중이었다. 두 개의 위협이 동시에 리아드를 향하고 있었다. 요격 미사일 5번이 표적기를 향해 상승했다. 표적기는 다른 스쿼드 미사일들과 달리 불규칙한 기동을 하고 있었다. 레이더 추적 데이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개량형입니다. 회피 기동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레이더 운영병이 보고했다. 박민수는 즉시 판단했다. 추적 알고리즘 모드 3으로 전환하십시오. 기동 표적 대응 모드입니다. 파워드가 콘솔을 조작했다. 청홍2 시스템이 표적의 기동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기 시작했다. 요격 미사일 5번의 비행적이 미묘하게 조정되었다. 표적이 좌측으로 8도 회피하자 요격 미사일도 즉시 추적 각도를 수정했다. 3시 43분 41초 표적 B의 분리 탄도에 대한 제요이 이루어졌다. 45km 고도에서 요격 미사일이 800m 거리까지 접근했다. 레이더 화면에서 2점이 겹쳐졌다. 하지만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했다. 신관 작동 실패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탄두를 스쳐 지나갔다. 제요 실패. 분리 탄두는 계속 낙했다. 낙하 속도 초속 1200m. 이야드 도심까지 38km. 충돌 예상 시간 32초 후 통제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압둘라, 중령이 비상통신망을 열었다. 이드시 방제본부 북부구역 즉시 대피 경보 발령하라. 탄착 예상 지점 북위 24도 47분, 동경 46도 43분, 예상 시간 32초 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탄착 예상 시험은 리야드 북부 주거 지역이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최소 2만 명이 거주하는 구역이었다. 핸더슨, 대령이 낮게 말했다. 이것 봐라. 결국 놓쳤잖아. 5발 동시 요격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그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민수가 뭔가를 발견했다. 대공포 부대가 있습니다. 박민수가 외쳤다. 이드 북부에는 구형 소련제지 SU-34 자주 대공포 2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사우디군이 1980년대에 도입한 낡은 장비였지만 적어도 방어는 여전히 유효했다. 박민수가 급히 파도에게 말했다. 소령님, 북부 대공포 부대에 즉시 교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탄두 고도가 이제 대공포 사거리에 들어왔습니다. 바드가 즉시 통신을 연결했다. 북부 사포대 낙하탄두 요격 준비 좌표 전송한다. 사막의 새벽 40년 된 소련제 대공포가 마지막 방어선이 되었다. 같은 순간 66km 상공에서는 요격 미사일 5번과 표적 2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 표적 2가 3번째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우측으로 12도 급선해. 하지만 청웅 2의 추적 알고리즘이 0.3초 만에 패턴을 분석했다. 요격 미사일이 표적보다 먼저 우측으로 선호했다. 예측 요격이었다. 3시 43분 47초 섬광이 터졌다. 표적 2호 성공. 5발 중 4발이 제거되었다. 하지만 통제 시에는 환호가 없었다. 모든 시선이 낙하 중인 탄두를 표시하는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도 8km 충돌까지 7초. 이야드의 운명이 구형 대공포에 달려 있었다. 이드 북부 외곽 알무라
지역 사우디 왕림 유군 제네대 공포대대 소속 GSU-34 자주 대공포 8대가 야간 경계 태세로 배치되어 있었다. 1982년 소련에서 도입한 이 낡은 무기체계는 40년간 단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다. 대공포 1번 차량에 포수화살는 졸음을 참으며 레이더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3시 43분 51초 갑자기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전 차량 즉시 전투 태세 낙하탄두 요격 임무 부여 좌표 부위 24.785 동경 46.71 소대장 마지드 중위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하사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낙하탄두 이미 요격망을 뚫고 내려오는 탄두를 대공포로 막으라는 말인가? 웨이더 화면에 빠르게 낙하하는 물체가 포착되었다. 고도 6.2km, 낙하 속도 초속 940m. 하산의 손이 떨렸다. 23mm 사연장 기관 포로마 2.7로 낙하하는 탄도를 맞춘다. 훈련에서도 해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마지드 중요의 명령은 단호했다. 전 차량 조준 개시, 탄두 낙하 각도 73도 속도 초당 940 발사 고도 2km 8대의 GSU-34가 1 제포탑을 북동쪽 45도 각도로 선호했다. 40년 된 유압 시스템이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하사는 조준경에 눈을 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간이었고 탄두는 너무 빠르게 낙하하고 있었다. 정웅 통제시에서는 박민수 중령이 대공포 부대에 실시간 표적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고도 8km, 8km, 낙 속도 증가, 초당 150m, 예상 탄착 지점 수정 북쪽으로 340m, 이동.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파하드 소령이 다른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대공포 사거리 한계가 2.5km입니다. 교전 시간은 3초밖에 안 됩니다. 3초, 단 3초 동안 940m를 낙하하는 탄두를 맞춰야 했다.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었다. 핸더슨 대령이 냉수적으로 말했다. 자신된 소련제 대공포로 지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해 3시 43분 58초 탄두가 고도 3km를 통과했다. 마지드 중위가 외쳤다. 전 차량 발사 8대의 GSU-234에서 동시에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사연장 기관포 32 문이 분당 3,400발의 속도로 23mm 고폭탄을 쏟아냈다. 이드 북부 하늘이 순식간에 붉은 예광탄으로 뒤덮였다. 수천 발의 탄원이 하늘을 향해 쏟아졌다. 귀청을 찢는 괴음이 사막을 뒤흔들었다. 하사는 조준경을 통해 예광탄의 궤적만을 믿고 방아쇠를 당겼다. 보이지 않는 표적을 향한 사격. 그것은 사격이 아니라 기도였다. 청웅 통제시의 레이더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낙하하는 탄두 주변을 메웠다. 대공 포탄들이었다. 하지만 탄두는 여전히 낙하하고 있었다. 고도 2.3km, 2.1km, 1.9km. 박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제발 맞아라. 아둘라 중령은 이미 리야드 시방재본부에 최종 경보를 준비하고 있었다. 탄착까지 2초,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통제시의 12명은 숨을 멈췄다. 레이더 스크린만이 냉정하게 탄도의 낙하를 기록했다. 3시
44분 01초 고도 1.7km에서 작은 섬광이 발생했다. 탄두의 레이더 신호가 갑자기 흔들렸다. 박민수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명중입니다. 대공포탄 한 발이 탄두의 측면을 스쳤다. 완전한 명중은 아니었지만 탄두의 비행 무너졌다. 탄두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신관 작동 각도를 벗어났다. 고도 1.2km에서 탄두가 폭발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 폭발이 아니었다. 회전하는 상태에서 신관이 오작동하며 조기 폭발한 것이었다. 폭발력의 대부분이 상궁으로 분산되었다. 지상 피해는 없었다. 통제시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파하드 소령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우디 운영병들이 서로 깨어났다. 압둘라 중령은 긴 한숨을 내쉬며 무정의를 내려놓았다. 5발의 스쿼드 미사일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완벽한 요격은 아니었지만 리야드는 지켜졌다. 박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8년간의 개발, 2년간의 배치 훈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천궁 2가 중동 땅에서 첫 실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불완전하지만 성공이었다. 핸더슨 대령은 복잡한 표정으로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인정하기 쉬웠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5발 동시 요격 패트리어트도 해내지 못한 임무를 천궁2가 해냈다. 물론 마지막 한 발은 대공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것도 청웅 시스템이 정확한 표적 정보를 제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미본토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한국산 천궁, 이 시스템 실전 검증 완료. 동시다발 표적 대응 능력 확인됨.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이드 북부 대공포 진지에서는 하산하사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명령대로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발이 리야드를 구했다. 마지드 중위가 무전으로 말했다. 전 차량 훌륭했다. 우리가 해냈다. 8대의 대공포 승무원들은 서로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40년 된 무기로 20일 세기의 전쟁을 막아낸 것이었다. 새벽 사막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리야드의 500만 시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하늘에서 벌어진 생사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 3시 44분 12초 리야드 왕궁 지하 전쟁 상황실.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작전 상황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저 카르즈 기지로부터 최종 보고가 들어왔다. 5발 전략 무력화 지상 피해 없음 상황실에 12명의 고위 장성들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칼리드 왕자는 즉시 한국 대사관 무관 이진혁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4시였지만이 대령은 이미 깨어 있었다. 대령 청웅이 우리를 구했소. 5발을 모두 막아냈소. 칼리드 왕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이진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시스템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하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같은 시각 카타르도의 미중부 사령부 전방지 의소에서는 긴급 상황 분석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보 분석관 매튜 리야드 교전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었다. 5발의 스쿼드비가 동시에 발사되었고 한국제 천궁2 간에 발을 직접 요격했습니다. 나머지 한 발은
탄두 분리 후 대공포가 처리했습니다. 사령관 제임스 윌리엄스 중장이 팔장을 끼고 물었다. 패트리어트였다면 코언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세발 요격이 한계였을 것입니다. 동시 5발 대응은 시스템 한계를 초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국산 시스템이 미국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이었다. 이하대에서 북동쪽으로 850km란 테란 국방부 지하벙커이란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아미를 알리 하스자데 장군이 작전 실패 보고를 받고 있었다. 5발 모두 요격당했습니다. 특히 개량형 기동탄까지 무력화되었습니다. 정보참모의 보고에 하지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국제 방공망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동안 중동의 방공망은 미국제 패트리어트가 주축이었다. 3발 이상 동시 공격하면 반드시 몇 발은 뚫릴 수 있었다. 하지만 청웅2는 달랐다. 한국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중동의 군사 균형이 변하고 있었다. 청웅 통제시에서는 전투 데이터 수집이 한창이었다. 박민수 중령은 8발의 요격 미사일 발사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요격 성공률 87.5%, 5% 이론치 90%에 근접한 수치였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표적 비두 분리 상황에서 신관 작동 실패가 발생했다. 제격 미사일의 근접 신관이 800m 거리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다. 근접 신관 감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노트북에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성공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개선점은 반드시 본국에 보고되어야 했다. 새벽 5시 리야드 시내알 야마 궁전 찰만 국광이 긴급 안보회를 소집했다. 참석자는 왕세자 국방장관 정보부장 그리고 주요 왕족 7명이었다. 칼리드 국방장관이 전투 경과를 보고했다. 천군기의 실전 성능이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즉시 반응했다. 한국과 추가 계약을 논의하라. 청웅 2개 포대를 더 도입한다. 그리고 정비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결정은 신속했다. 사우디는 이미 2021년 청웅 이 4개 포대를 34억 달러에 도입했다. 이번 실전 성공으로 추가 계약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통제시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감지되었다. 파드 소령이 레이더 모니터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중령님 북동쪽에서 미확인 항적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민수가 화면을 확인했다. 6개의 항적이 시속 850km로 사우디 영공을 향하고 있었다. 고도 8,000m, 거리 420km 전투기였다. 파드가 IFF 신호를 확인했다. 미확입니다. 아군 식별 신호가 없습니다. 압둘라 중령이 즉시 왕립공군 사령부에 보고했다. 방금 전 미사일 공격에 이어 이번엔 항공기 침투 시대였다.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다. 3분 후 왕립공군 사령부로부터 회신이 왔다. 이란 공군 F4 팬텀 6대로 추정 정찰 임무로 판단됨. 우리 F1 전투기 4대가 긴급 발진하는 순간 박민수 중령은 이 상황의 본질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이란의 진짜 목적은 미사일 공격 그 자체가 아니었다. 스커드 공격은 미끼였고 본 게임은 그 뒤에 있었다. 그들은 청궁 이해의 실전 반응, 속도 사우디 방공망의 지휘, 체계 레이더 탐지 범위와 출력 패턴을 통째로 들여다보기 위해
이 작전을 설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번 공격은 요격이 아니라 관측이었다. 박민수는 즉시 파드 소령에게 조용히 조언했다. 소령님, 레이더 출력은 최소로 유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능을 여기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파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레이더 모드를 자동에서 수동 추적 위주로 전환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핸더슨, 대령이 낮게 중얼거렸다. 영리하군. 미사일로 방공망을 열게 만들고 전투기로 전자정보를 수집한다. 교과서적인 정찰 작전이야. 그는 노트북에 짧게 메모를 남겼다. 청웅, 이 전자전 대응 능력 추가 관찰 필요. 이 순간부터 이번 교전은 단순한 방공 작전이 아니었다. 중동 전역 나아가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데이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요격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왕립 공군 F-1 전투기들이 이란 F-4 팬텀 편대를 요격하기 위해 고도를 끌어올렸다. 사우디 영공 경계선까지 거리 180km, 6개의 미확인 항적은 여전히 질서전견하게 접근 중이었다. 전공 통제실의 레이더는 조용히 그 움직임을 추적했다. 박민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5시 17분. 이 사막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요격보다 더 치열한 정보전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청웅이의 첫 실전은 성공이었지만 중동의 긴장은 오히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지고 있었다. 새벽 5시 23분 사우디 영공 경계선 약 30만 9,000m 상공. 왕립공군 F-1 전투기 4대가 이란 F-4 편대를 향해 초음속으로 접근했다. 편대장 아메드 알시난이 중령의 레이더에는 6개의 적기 신호가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거리 85km. 그는 무정의를 잡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미확인 항공기, 즉시 방향을 전환하라. 여기는 사우디 방공식별 구역이다. 10초 내 응답하지 않으면 교전한다. 그러나 이란 편대는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유지한 채 동일한 진영으로 남하를 계속했다. 아메드는 무기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AIM-120 미사일 조준 완료.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는 순간 전공 통제실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란 F-4 편대의 비행 패턴이 비정상적이었다. 6대가 일렬로 늘어서 약 8km 간격을 유지하며 고도와 속도를 미묘하게 달리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전투 편대 대형이 아니었다. 박민수는 즉시 파드 소령에게 말했다. 이건 전투 대형이 아닙니다. 정찰 대형입니다. 각 기체가 다른 고도와 거리에서 레이더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청웅 2의 탐지 범위를 계측하는 중입니다. 파드의 얼굴이 굳어졌다. 천궁 2의 탐지 능력이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한 상황이었다. 압둘라 중령이 즉각 결정을 내렸다. 레이더 모드 전환, 출력 최소화, 수동 추적 위주로 유지한다. 천궁 2 레이더의 송신 출력이 30%로 낮아졌다. 화면 속 항적은 희미해졌지만 추적은 여전히 가능했다. 박민수는 이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실전 성공 이후 반드시 적의 정찰 시도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출국 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선배의 말이 떠올랐다. 실전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 다음에 오는 전자전이 진짜 전쟁이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5시 28분 이란 편대는 갑자기 선회했다. 사우디 영공 진입 80km 전방에서 유턴하며 북동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교전 없이 귀환이었다. 아메드 중령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적기 귀환 중. 추적할까요? 왕립 공군 사령부의 답은 단호했다. 추격 금지, 귀환을 허용하라. 이란 F4 편대는 서서히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임무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기체에 장착된 전자정보 수집 장비에는 청웅2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 출력 변화, 탐지 반응 패턴이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다. 6대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곧 테헤란 본부로 전송될 것이었다. 핸더슨 대령이 박민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령,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정찰 시도가 있을 겁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관심을 보이겠죠.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웅 2의 성공은 한국 방산에겐 기회였지만 동시에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본국 국방부로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실전 후 전자정보 수집 시도 확인, 레이더 운용 프로토콜 재검토 필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냉정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상황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23분 중동 담당 상황관 김태준 중령이 리야드로부터 전문을 접수했다. 청웅 2 실전 성공, 스커드 5발 동시 요격 완료. 상황실이 술렁였고 국방부 차관 이승호 중장이 즉각 상세 보고를 지시했다. 김태준은 스크린에 교전 데이터를 띄웠다. 요격 성공률 87.5%, 교전 시간 19초, 소모 탄약 8발. 수치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과였다. 이승호 차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론 발표 준비하라. K방산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러나 박민수의 현장 보고서는 달랐다. 성공했으나 개선 필요사항 다수, 탄두분리 대응 미흡, 근접, 신관 작동 안정성 보완 필요, 실전 후 전자전 대응 절차 강화 요구. 그는 성공에 취하는 순간 다음 실전에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막에는 새벽 햇살이 새으며들기 시작했고 밤새 긴장했던 사우디 병사들은 교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청웅2 시스템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 레이더는 360도 전 방위를 감시했고 발사대는 언제든 발사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다. 박민수는 잠시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았다. 첫 실전은 끝났다. 하지만 청웅2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중동의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이제 한국의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 전체가 숨을 죽이며 영상을 지켜보았다. 칼리드 왕자가 말을 이었다. 이것이 실전입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간견이 끝난 후 박민수 중령은 한국 부스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폴란드 국방차관 마리오시 블라슈차크가 다가왔다. 중령 천궁 이를 유럽 배치할 경우 러시아 이스칸데르에 대응 가능합니까? 박민수는 신중하게 답했다. 이스칸데는 스커드보다 3배 빠른 급음속 미사일입니다. 대응은 가능하지만 요격 확률은 낮아집니다. 70%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정직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블라시우차크는 오히려 만족했다. 70%면 충분합니다. 패트워트는 50%도 장담 못합니다. 폴란드가 청웅 이도입 검토에 들어간 순간이었다. 오후 3시 알카르즈 기지회의실 한국방사청 해외협력단장 김성훈 준장이 사우디 측과 추가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사우디는 청웅2 6개 포대 추가 도입을 원했다. 계약 규모 51억 달러, 기존 계약의 1.5배였다. 김성훈 준장이 조건을 제시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포함합니다. 사우디 기술자 200명을 한국에서 2년간 교육시킵니다. 칼리드 왕자가 즉석에서 승인했다.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들어갔다. 51억 달러 계약은 단일 당산 수출권으로는 한국 역사상 3번째 규모였다. 박민수는 통제실에서 최종 전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6일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126페이지 문서로 정리되었다. 요격 성공 요인 17개 개선, 필요 사항 9개, 추가 연구 과제 5개. 그중 가장 중요한 발견은 동시 교전 알고리즘의 실전 검증이었다. 8년간 시험시에서만 돌렸던 알고리즘이 실제 전장에서 작동했다. 표적 우선순위 자동 배정 요격 미사일 최적 할당, 재교전 자동 전환 모든 기능이 19초 안에 완벽하게 수행되었다. 박민수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다. 청웅 2 시스템, 실전 완전 검증 양산 및 수출 적합 하드 소령이 통제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사우디 국방부 공로 훈장이 들려 있었다. 중령님 국왕 폐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 전원에게 수여됩니다. 박민수와 함께 파견된 한국 기술진 6명 모두가 쿤장을 받았다. 박민수는 쿤장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금색 메달에 아랍 문자로 용기와 헌신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였다. 분장보다 더 값진 것은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11월 25일 귀국 전날 밤 박민수는 기지 외곽 사막을 홀로 걸었다.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영안의 사우디 파견 생활이 떠올랐다. 섭씨 50도의 한여름 사막모래 폭풍 속 장비 점검 끝없는 훈련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11월 14일 새벽 3시 42분 19 초간의 실전, 그 모든 순간이 결과를 만들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 하늘 어딘가를 천궁2 레이더가 지금도 감시하고 있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리야드를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킹칼리드 국제공항 박민수를 포함한 한국 기술진 6명이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둘라, 중령과 파드소령이 배웅을 나왔다. 아둘라가 박민수의 손을 잡았다. 중령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파드도 덧붙였다. 천궁이 리야드를 지킨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민수가 답했다. 소령님들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용해 주셨습니다. 진짜 영웅은 여러분입니다. 악수가 이어졌다.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신뢰가 그 악수 속에 담겨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리야드 도심이 점점 작아졌다. 박민수는 기내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과제가 떠오르고 있었다.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알고리즘 탄두 분리
추적 정확도 향상, 레이더 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 천궁 2는 성공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개선할 것이 너무 많았다.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로 가는 출발점이었다. 비행기는 서쪽 하늘을 가로지르며 한국을 향해 날아갔다. 11월 14일 이연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청군개발동 세미나실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예비역 중령 박민수 청중은 방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45명이었다. 스크린에 2023년 리야드 교전 영상이 재생되었다. 학생들은 19초간의 교전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날 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박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뇌리에는 레이더 스크린을 응시하던 파드 소령에 떨리는 손이 떠올랐다. 시스템을 믿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간년 후 박민수는 연구소 뒷산을 올랐다. 정상에는 천군 개발 과정에서 순직한 연구원 3명의 추모비가 있었다. 2017년 시험 발사 사고로 세상을 떠난 최민철 선임면 연구원, 2019년 과로로 쓰러진 김영수 책임원, 2021년 레이더 시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한 이준호 연구원. 박민수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배님들 이드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500만 명을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공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었다. 청운기의 완성은 수백 명의 연구자가 10년간 쏟아부 땀과 눈물, 그리고 3명의 목숨이 만든 결과였다. 같은 날, 리야드 알카르즈 기지 파하드 소령은 준장으로 진급한 영부 작전처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2023년 11월 14일에 교전 기록을 후배 장교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19초 동안 완벽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19초를 위해 2년간 준비했습니다. 교육장 벽면에는 청웅 2 교전 성공을 기념하는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다. 파드는 사진 속 박민수 중령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온 그 조용한 엔지니어가 사우디 방공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금 사우디는 중동 최강의 방공망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 특별 전시관 청웅 이 실전 기록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장 중앙에는 2023년 리야드 교전에서 사용된 요격 미사일 모형과 실제 교전 데이터가 전시되어 있었다. 관람객들은 19초간의 교전 타임라인을 따라 걸으며 그날의 긴박함을 체험했다. 전시장 마지막 벽면에는 대형 문두가 새겨져 있었다. 발해 미사일 19초의 교전, 500만 명의 생명. 대한민국 방산기술이 세계를 지키다. 한 노인이 전시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는 6.25 참전 용사였다. 70년 전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2025년 기준 천궁2는 12개국에 수출되었다. 총 계약액 340억 달러. 대한민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이하대의 그 19초가 만든 결과였다. 하지만 박민수는 여전히 연구실에 있었다. 청웅2의 개발이 진행 중이었다.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다층 방어 체계 인공지능 기반 자동 교전 끝없는 도전이 계속되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멀었어. 더 완벽해야 해. 천공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만들었다. 저녁 무렵 민수는 연구소 옥상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중동 어딘가에서 천궁투가 여전히 하늘을 지키고 있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파드 준장으로부터 메시지였다. 중영님, 오늘로 2주년입니다. 그날 밤을 잊지 않습니다. 박민수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잊지 않습니다. 함께 만든 역사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보았다. 별들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다. 2023년 11월 14일 새벽 3시 42분 19 초간의 전투. 그것은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연대기였습니다.